이게 수학 공부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아까운 등록금. 뭐 거기 재밌긴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증명하는 과정 중에 두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대우를 이용한 방법 또는 귀류법. 지금 귀류법 할 거예요. 얘들아, 귀류법은 일단 보이고자 하는 걸 뒤집어 부정한 다음에 읽어봤더니 말이 안 되게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주로 기류법은 저걸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기류법은 거기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예시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음 쪽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쪽 와보실래요? 92쪽 거기 3쪽인데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 시험 기간 내에만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영단어 외우듯이 수학도 문장을 외워야 됩니다. 증명하는 과정에 다음 줄로 넘어갈 때 빈칸을 채우거든요. 빈칸만 여러분들 넣을 줄 알면 되고 연습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대표 문제만 좀 볼까요? 일단 92쪽에 맞게 1번은 아직 귀류법은 아니고요. 대우를 이용 방법이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 A, B가 실수일 때 둘 다 실수 실수야.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실수일 때 자 문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 제곱하고 더해서 제로 0이 나왔더라면 반드시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 이 문장은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제곱하는 순간 커지니까 0 이상이면 0이요. 그래서 그렇지만 증명을 한번 해보죠. 당연한 말도 증명해야 돼요. 그나마 이걸 설명하다 뭘까요? 자 일단은 이 상태는 당연하지만 증명이 좀 잘 안 돼. 그래서 일단 뭐 하자? 뜬금없지만 시작이 이거예요. 대우해볼까? 대우해보자. 대우해보자. 동사야. 괜찮아. 대우도 동사야. 여기. 자, 대우하면 어떻게 돼? 자, 문장을 잘라봐. 찍찍. 뭐뭐이면 뭐뭐이다에 앞문장이랑 뒷문장을 이렇게 밑주시면서 자리 바꾸고 부정이 보면 어떻게 돼? A가 0이 아니다. 슬러시 그어지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글이 보니까 동시에니까 동시에는 부정할 때 또는이 돼요. OR. 슬러시. 이면 얘가 이제 뒤로 가면서 부정이 되니까 슬러시 그으면 되겠지. 일단 문장을 재조립하면은 이거를 보이는 게 마찬가지인 거죠. 얘를 구한다는 건 얘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이거 뭔 말이야?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다 라고 치면은 제곱하면 0이 아니다를 어떻게 보이지?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참이 되게 하면 참이거나 어쨌든 하나라도 만족시키니까 첫 번째 만약에 앞문장 A가 0이 아니라 하자. 일단 둘 다 되지만 일단 하나를 먼저 인정해보자. A가 진짜 0이 아니야. 이렇게 봐.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0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당연히 A를 제곱한 것도 0은 아니지만 실제로 0까지 아니면 0 초과한 거죠. 왜? 음수든 양수든 0이 아니면 음수거나 양수인데 제곱한 숫자는 0 초과겠지. 0.1의 제곱은 0.01. 어쨌든 마이너스 0.1도 제곱하면 플러스 블라블라니까 0보다 초과한다고 허락이 돼요. 괜찮아요? 네. 0이 아니니까 제곱하면 0보다는 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 부동호가 성립한다면 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를 둬야 되니까 양변에 뜬금없지만 비제곱을 동시에 더하죠. 왜? 목적이 이거니까 그만큼 되게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는 그럼 어떻게 돼? 자 일단 A제곱은 0 초과를 허락받은 거죠. 0이 아니니까 아싸 0보다 초과한다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났죠. 그럼 당연히 0보다 큰 숫자니까 A제곱과 B제곱은 더하면 0보다 초과할 거고 네. 따라서 얘는 제곱해서 더하면 0은 아닌 게 증명이 된 거죠. 왜? 0보다 큰 거니까요. 0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첫 번째. 대우해봤더니 그냥 못다고 찝찝하게 그냥 끝납니다. 그냥 어떡하니? 마찬가지로 쌤 뒤에 녀석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번엔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치자. 이라 하자. 가정하자. 그러면 B가 0이 아니면 자동적으로 마찬가지로 위랑 비슷하게 B의 제곱이 양수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양수네? 그럼 양수에다 어떻게 또 더해도 양수일 테니까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면 0은 절대 아니겠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일단 이 경우도 따로 저 경우도 따로 그 다음에 해봤더니 다 안 되고 안 되니까 되고 되니까 결론이 말이 되니까 결국 0이 아니다 됩니다. 참된 거라서 증명이 끝난 겁니다. 오케이? 대우하고 나서 그냥 일일이 써보시면 돼요. 그 과정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서 보시면 당연한 말이니까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문제는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세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저겁니다. 가장 유명한 93쪽에 2번 주제. 기울법을 쓰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어릴 때 배웠던 루트 2라는 숫자 있죠. 중3 때 배웠던 제곱근. 루트 2, x제곱이 2가 되는 무언가잖아. 걔가 유리수가 어릴 때 무리수라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냥 선생님이 야 무리수야 라고 혼냈어요. 근데 이제는 왜인지까지 아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자, 기울법을 쓰는 예시입니다. 바로 가장 대표적인 자명한 사실이지만 루트 숫자가 원래는 우리가 알죠.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었습니다. 어릴 때는. 자, 그러면 얘를 왜인지 증명하는 게 기울법을 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루트 2가 무리수가 실제로 되거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지수 1점 자가자가 반복성이 없는 소수인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는 당연한 말이지만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기울법 써보자. 자, 이 한 문장, 이 단일 문장이잖아. 한 문장. 근데 얘를 어떻게 증명하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얘가 될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그래서 맞아? 얘는 대우라는 게 아니에요. 자리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그냥 한 문장을 부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줄은 이겁니다. 자, 얘를 증명할 거면 뜬금없지만 얘를 부정해봐. 주인공은 무리수다의 반대말은 주인공은 무리수의 반대말 유리수라고 하자. 일단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거야. 아, 무리수가 맞는데 일단 유리수라고 양보해보자. 괜찮니? 네. 그럼 유리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 뭐야? 이거 여기서 서술표 잘 따라가야 돼. 다음 줄 뭐냐면 루트 2가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성질 분수가 되는 수가 유리수니까 주인공은 유리수가 됐다면 자기 자신은 어떤 분모분의 분자꼴로 표현 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유리수를 인정했으면 당연히 되고 돼야지. 그러니까 따라오니 논리적인 흐름을 그래서 n분의 1이라고 했나요? 알았어요. a분의 1 합시다. 자, 어떤 숫자분의 숫자꼴로 표현을 가능해야 유리수의 정의죠. 분수꼴로 표현. 그다음 중요한 게 있어. 괄호 추가적으로 분수도 맞지만 분수의 또 성질. 모든 분수는 기약 분수가 되게 할 수 있죠. 분모분 작근에서 더 이상 작분되지 않는 상태. 즉 기약 분수가 된 상태를 이렇게 불러요. 세분자. 이렇게 또 가정에도 말이 되겠지. 왜냐면 유리수라고 치면 분수니까 약분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이렇게 등식을 하도 할 수 있을 거야. 괜찮니? 네. 분모분의 분자, 유리수의 정의죠. 서로서까지 덧붙여도 말은 돼요. 약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줄은 뭐냐면 자, 그럼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쌤 유리수라고 발생된 다음 줄은 뭐예요? 양변을 같은 동안에는 제곱해도 되니까 동시에 제곱하자. 즉 왼쪽 오른쪽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왼쪽은 루트에 제곱하면 2가 돼버리죠. 루트가 벗겨지니까. 오른쪽은 제곱하고 제곱하면 지수가 없지. 각각의 제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식이 또 되면은 또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분모만큼 곱하면 이 n제곱은 같다. n제곱이라는 사실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아직도 모순이 없나? 말투가 되고 있어. 아직까지 뭐 코로렐리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이 말이 뭐지? 얘들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읽어봐. n의 제곱은 자연수인데 제곱했더니 2배의 땡땡의 제곱이니까 2를 가지고 있잖아. 즉 n제곱이 2배 머식이면 n제곱은 짝수니까 n도 아닌가요? 이쪽으로 읽으면 이쪽으로 읽어보세요. n제곱은 같다 2배 머식이니까 2의 배수. 따라서 n은 이걸 받아들이면 자동적으로 n은 두 글자 짝수라는 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2배 머식이 짝수겠지. n은 그치.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였겠지. 그러면 짝수라는 건 n은 짝수니까 짝수의 성질 자기 자신이 짝수다? 그러면 2배의 몰라요꼴로 설정할 수 있게 되죠. 짝수니까 2배의 자연수꼴.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또 얻은 다음에 얘를 아까 원래 자리 있죠? 왼쪽 오른쪽 갔다에 여기 n자리에 2k를 대입해보자. 그럼 어떤 얘기가 발생해? 좌변은 이 n제곱인데 여기 n제곱자리 여기 오른쪽 n의 제곱자리 n이 어떤 2배꼴 2k를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자,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하면은 좌변과 우변을 정리하면 이 n제곱은 같다. 4k제곱 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양변을 2씩 나누면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왼쪽 검색이 같다고 치면은 n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멋있게 된 거니까 똑같이 어떻게 되죠? n도 2배 멋이니까
자동적으로 짝수라고 그 자연수의 성질에 의해서 빼면 되겠죠. 괜찮나요? 네. 여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죠? 결국 여기서 함정에 걸린 거야. 우리 함정에 걸렸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 무엇을 밑밥을 깔아놨지? 덫을 깔았어. 이게 된다고 치면 M과 N은 최대한 약분된 상태 서로 속도로 표현 가능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막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말로 하다가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게 발생했어. N도 짝수가 됐고 N도 짝수 된 거니까 짝수는 성수가 아니죠. 네. 이를 가지고 약분 가능해 버리잖아요. 따라서 애초에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다. 즉 어디서부터 우리가 B를 잘못 둔 거냐면 최초에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모순이 발생되니까 구라형. 즉 이거의 전 단계 원래 문장에 참일 수밖에 없다가 자동적으로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 주로 기술법은 말장난이에요. 해보니까 말이 안 돼. 뭐가 이상해. 그러면 심상치 않은 걸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한 거지? 최초의 길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원래 문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술법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물론 그 모순을 찾는 과정에서 미리 외워놔야 돼. 아 지금은 짝수라는 단서를 얻어야 우리가 최초에 넣었던 서로수라는 이 개념에 어긋나는 관계가 될 거예요. 이게 짝수면 2를 가격이니까 짝수가 아니죠. 2대 2대니까 그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지수법도 쓰고 하는 거. 주로 여러분들이 주로 이거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이렇게 나요. 한 줄 한 줄씩 내리면서 여기다가 여기를 예를 들어 빈칸을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외워놔야 돼. 루트 2가 유의수가 무리수 된다는 걸 기록 보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외우셔야 돼요. 마치 영어 시간도 중요한 거 외우잖아요. 영어 단어 빈칸만. 마찬가지로 자 루트 2 무리수 그 증명할 때 자신은 서로소 빈칸을 할 공부 넘습니다. 세 글자 서로소 외워놔야 돼요. 그 단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배웠냐면 양변을 이제 제곱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빈칸으로 반응이 높습니다. 갑자기 여기가 2가 됐을 거예요. 즉 제곱한 사실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시에 제곱하는 정도 미리 한 번쯤은 경험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곱해서 등식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얘가 된 거니까 n이 주인공이 아니라 n이 주인공이 아니라 n이 2배의 머식이니까 여기 n이 홀수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홀수 넣으시면 안 돼요. n은 땡땡이 할 텐데 짝수라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빈칸만 여기 이빨에 연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기 빈칸을 넣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원어일지만 잘 추론하시면 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만 아니라 사실상 뭐 외우는 것도 아니에요. 충격적으로 외우면 루트가 무슨 걸 짝수로서 뭔가 말도 안 되게 해놓구나. 그래서 뭐 모순이라 들어서 제목 강조를 하니까 그냥 채워 넣을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외워놔야 돼. 루트 2. 마찬가지로 여러분 루트 3도 비슷하게 하면 돼요. 제곱했더니 3이 되고 3대 뭐시면 3의 배수일 거고 4의 배수니까 서로 하는 말이 모순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세요. 오케이? 일단 대표 문제들은 그렇게 볼게요. 사실 다 암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증명하는 과정은 대표적인 증명법만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본인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는 프린트물 증명의 예시를 보면서 이 선생님은 이걸 좋아하나 보다면서 이거 증명법 더 외워야 되지 딱 이렇게 그 당일에만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진짜 혹독한 선생님은 서술형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거 증명하시면은 나쁜 선생님인데 그렇다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핵심들을 외우고 쓰긴 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빈칸만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증명하는 양식이고 설마 되겠습니까? 그럼 다음 쪽 보시면 마플 특강이라고 해서 93쪽부터 96쪽까지 아주 잘 특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수정해보세요. 저거는 그냥 저거 어렵진 않거든요. 93쪽, 96쪽은 읽고 한번 도전해볼 사람들은 도전해보시고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개념만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힘내봅시다. 귀류법이나 배우를 쓰는 증명하는 흐름들이 낼 수도 있겠다. 그 대부분 미리 또 사전 떡밥을 보자면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는 여기 명세까지만 예상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명세까지 끝내면 중간고사 비는 끝났네 하면서 기뻐하시면 돼요. 물론 원방부터 누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원방부터 짜증나겠다. 또는 어떤 학교는 함수까지 함수 앞부분까지 살짝 넣고 맛보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원방 넣는 학교는 그래요. 증명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 정말 명제라는 게 약속들이 많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조건 앞에 두 글자가 넣고요. 그냥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 그다음에 필요 조건이라는 이 관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충분과 필요라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충분 또는 필요야. 자, 우리가 얘들아 아까 앞에서 가정과 결론했을 때 P면 Q이다라는 단순한 뭐 가정과 결론으로 된 전체 문장 있잖아. 이 전체 문장 P면 Q이다. 그때 얘들아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참이 될 수도 있고 맞아 가정했더니 결론이 잘 돼. 거짓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참일 때는 이제부터 거짓말일 때는 굳이 뭐 수학이 궁금해 하겠습니까? 거짓말이면 그 명제 버리면 돼요. 안 돼, 공부 안 하면 돼. 수학은 되는 것만 배워요. 참인 것들만 배우는 게 사실 수학의 묘미거든요. 거짓말인 건 애초에 책에 안 써 있어. 안 배워. 왜냐면 쓸모가 없으니까. 참인 것들만 배우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 얘들아 명제를 읽어봤을 때 P인형 Q에다가 거짓말이 아니라 참, 즉 이 문장이 P인형 Q에다가 참이 되고 있으면 이 참이라는 한 글자 쓰기도 귀찮아서 잘 들어. 문장과 문장이 참일 때는 이제부터 화살표를 두 줄로 씁니다. 그럼 약속이야. 원래는 P인형 Q다를 가정했더니 결론이 된다는 문장이잖아. 근데 해봤더니 맞는 말이야. 그러면 참일 때는 화살표를 두 줄로 써요. 아, P인형 Q를 해봤더니 참이 될 때는 두 줄로 쓴다. 짝대기 두 개야.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P인형 Q에다가 거짓말이면 이렇게 화살표 쓴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있게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핵심이 자연스럽잖아요. 표기만. 그래서 그렇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부터 화살표 두 개짜리면 읽을 줄 알면 돼. 아, P에서 Q 방향으로 읽어봤더니 참이 되고 있어요를 두 줄로 굵게 치는 거야. 참참참. 그럼 이때를 참이 되고 있을 때 이제부터 앞에 거 이면 뒤에 거 이다가 참이 될 때 그때 잘라서 봤을 때 앞문장과 뒷문장 있죠. 앞문장과 뒷문장 그때 화살표를 쏘는 방향, 즉 가정하는 자리 P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방향만 외우시면 돼요.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번역하는 과정이 생긴 쓸모없는 그런데 자, P인형 Q다가 참이면 그때 가정한 자리, 가정과 결론 중에 가정 자리 있지. 얘를 잘라서 P를 충분한 조건이라고 불러요. 상대방에게. 즉 P는 상대방, P의 상대방은 당연히 Q겠죠. Q라는 물체. Q라는 말에 비해서 Q에게 충분 조건이다. 즉 여러분들이 결국 외울 때는 주인공만 외우시면 돼요. 주어. 누구는 누구이다. 즉 상대방은 사실상 생략하면 돼요. 생략. 어쨌든 여러분들 주인공은 충분할 때가 언제냐면 두 문장을 연결해 봤을 때 화살표가 쏘고 있을 때 그 앞문장을 충분 조건이라고 칭호를 주는 거야. 칭호. 너는 이런 녀석 해라.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충분한 녀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화살표를 맞는 녀석 있죠. 화살표 맞는 녀석을 읽을 때는 읽는 거야. Q를 상대방에게 뭐 한다? 맞는 애를 필요 조건이라고 약속을 하면 약속이에요. 그냥. 물론 문장이 길게 써있을 때 어쨌든 뭐뭐는 뭐뭐이다만 알려주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 생각하시고 아 화살표를 만들 때 걔를 필요한다라고 불러요. 저는 외울 때 그냥 화살표를 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화살표를 맞는 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맞고 있는 방향, 놈을 주인공 필요하다고 부릅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나 P이면 나 Q이다가 해봤더니 두 줄 참참이 돼버렸어.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 상태를 읽는 겁니다. 나 P이면 나 Q이다가 진짜로 참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 앞문장, 뒷문장. 자, 앞문장을 상대방에게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저 문장은 충분 조건이야. 왜? 화살표를 쐈을 때 말되는 어떤 녀석이잖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나 Q는 나 P의 상대방에 비해서 화살표를 맞는 역할이 참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를 에게 필요하고 있어요. 필요 조건이라고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은 주로
이쪽에서 이쪽 넘어가는 건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되고 중요한 건 옆방향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옆방향. 그러니까 문제에서 충분하고 있다? 필요하고 있다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해 봤을 때 참이겠구나. 즉 참인 방향을 고를 줄 알아야 돼. 즉 또 연습하자니. 네. 별은 달에게 필요 조건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말장난이거든요. 이 말을 같은 말이 뭔지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별은 달에게 필요하고 있다. 필요? 그러면 필요라는 네 글자는 필요. 주인공이 상대방에게 필요는 화살표를 맞을 때 맞는 거에 따라서 얘는 여기다가 주인공과 상대방이 필요 조건이니까 주인공을 이쪽으로 두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게 참여하게 하면 돼요. 필요는 맞았을 때 말되는 그 서열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충분이었으면 별이 달에게 충분하고 있다? 충분은 화살표를 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면 돼요. 어쨌든 충분은 화살표를 쏘는 방향이 참일 때 주인공이 마찬가지로 필요 조건은 두 문장과 문장을 연결했을 때 맞는 방향이 참일 때가 저희가 필요 조건이 되고 있다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P이면 Q이다랑 Q이면 P이다가 둘 다 참일 때 이쪽도 참이고 이쪽 참일 때 그때 서로를 그때는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둘 다 낼 때 화살표를 쏴도 많이 되고 화살표를 맞았을 때도 많이 되면 그때 나랑 상대방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냥 길게 씁니다. 왜냐면 둘 다 되니까 맞을 때도 되고 쏠 때도 되고 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고 일단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충분과 필요를 외워야 돼요. 충분. 피시언트 알잖아요. 영단어분이 충분하다. 화살표를 쐈을 때 말되는 문장을 충분 방향이라고 부르고 필요 조건은 그 문장과 문장을 비교할 때 주인공이 화살표를 맞는 결론 자리에 있을 때 참일 때를 그 긴 말을 줄여서 충분이라고 약속을 하자. 그걸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냐 필요하냐는 그냥 예상할 수가 없어요. 문장을 읽고 화살표를 결정하세요. 이쪽이 참인지 이쪽이 참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쭉쭉 뒤로 가야 될 텐데 충분하냐 필요하냐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해야 돼요. 일단은 보기 문제로 주의해야 습니다 보기 문제 1번을 연습해보자. 보기 문제 1번 문제가 그냥 설명도 없어요. 바로 문제 볼게요. 보기 문제 1번 다음 조건 두 개가 서로 독립적으로 PQ P가 살고 Q가 살고 있어. 자 문제의 질문이 뭐야? 제일 첫 번째 질문 P가 Q에게 Q이기 위한인데 뭐 보세요. 자,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가 문제의 질문이라면 결국 문제에서 질문에 주인공을 보세요. P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P. 그럼 P가 땡땡 조건이려면 그냥 시행착오, 트라이 해보셔야 돼요. 즉, 그 문장들을 이렇게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도 읽으면서 참이 되는 방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1번 문제 가보자. 자, 1번, 첫 번째 1번은 뭐라고 돼 있어? P는 X가 딱 1. 이런 문장이지. X가 딱 1을 기도하는 문장이야. Q는 제곱했더니 4가 된다는 문장. 여러분들은 자 P가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을 구하려면 각 문장별로 그냥 도전해 봐야 돼요. 정상적으로 정방향 붙게 볼래요. 정방향. 이쪽 한번 선택 연결을 많이 돼요. 네. X가 2이면 X제곱사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거 해보니까 말 되지 없다서 일단 P이면 Q다 방향으로 연결하면 얘는 일단 참이야.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볼래? Q로 읽으면 Q의 제곱 이건 말 안 되죠? 네. 반드시까지는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지금은 해보니까 양쪽 다 해봐야 돼. 이쪽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이쪽 방향만 말해. 즉 결국 P는 화살표를 쏘는 녀석이겠죠. 화살표 쏘는 거니까 P는 화살표를 쏘는 역할. 충분 조건이라고 외침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1번 같은 경우는 충분인 거예요. P는. 오케이? 네. 화살표를 쏘는 방향이 확인됐으면 그때가 이제 그 주인공을 충분이라고 하자. 2번은 X는 10의 약수가 대주제와 P의 약속이야. 10의 약수. Q라는 문장은 서로 독립적으로 X는 5의 약수야.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각각의 문장을 훑어보면서 문제 뭐였지? P는 누구일까요? 상대방에 비해서 뭐뭐 조건인지를 보는 거다. 이 빈칸인데. 해봅시다. 자, 이쪽 먼저 해볼까요? 전방에. P이면 Q더라 이거봐. 10의 약수이면 5의 약수야? 10의 약수이면 5의 약수야? 아니요. 우리 해보면 거짓말이죠. 네. 왜냐면 10의 약수면 1, 2, 5, 10인데 그럼 10은 이걸 많이 안 되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는 되나요? 해보니까 네. 이쪽은 조사해보면 try 해보면 두 문장을 사다리 타기 해봤더니 이쪽이었더니 5의 약수이면 10의 약수이다 말이 되죠. 그래서 얘는 참이니까 아싸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두 줄로 쓰시면 돼요. 참이 됐으면 두 줄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으세요. P는 뭐하고 있나요? 필요. 화살표를 맞았을 때 말되는 무언이다. 화살표를 맞는 녀석을 저희는 필요라고 부릅니다. 필요 조건. 계산이 마찬가지로 3번이 연습이 되겠지만 딱 봐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3번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왜? 문장과 문장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1차 부등식을 풀면 어차피 저거랑 같은 해가 나오니까 같은 말 같은 말이니까 PQ가 보기 문제 1번에 3번은 그냥 애초에 같은 말이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죠. 서로 그냥 뭐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같은 말이니까 필요이면서 충분한 두 개를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필충이라고 쓰는 말할게요. 필충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3번의 예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읽으나 둘 다 참참이에요. 그러면 P는 맞았을 때도 말되고 쐈을 때 말되니까 충분이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읽기로 합니다. 자, 보기 문제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P는 항상 문제는 뭐뭐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보기 문제 2번도 문장을 연결해 봤을 때 P는 무엇인가가 지분 거잖아. 상대방에게. 따라서 P는 상대방에게 뭐일까요? P가 맞았을지 화살표를 쐈을지를 참거짓을 구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어붙인 다음에 참을 확인하고 고정한 상태에서 쏘고 있네? 맞고 있네? 충분히내 필요대로 번역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보기 문제 3번. 이제 이번에 한번 읽어보시고 보기 문제 3번은 자, 그럼 또 어떤 예시가 있냐? 또 서랍지에서 R을 돌려삽니다. 뭐뭐는 뭐뭐이다.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6은 0이 돼주세요라는 이 문장이 x 플러스 2는 제로가 된다에 이 문장에 비해서 문장을 끊어져 있는데 얘가 저 녀석에 뭐한다? 이기 위한 결국은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필요 조건? 여러분들이 필요 조건이라는 건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관계신 겁니다. 필요는 뭐였죠? 받는 거. 주인공과 상대방이 필요는 화살표를 맞는 거. 맞는 거니까 얘가 맞아야 돼. 즉 화살표이 이쪽으로 참이 되게 하란 소리라고 일단 읽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네. 필요는 맞는 거야. 여러분들 다 해보면 이게 잘 차이 유지가 되려면 한번 읽어보세요. x 플러스 0이면 이게 돼야 돼. must 반드시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이해하면 x 플러스 0이라는 건 같은 말이 x는 마이너스 2랑 같아요라는 희망사항이거나 이 희망사항을 결론 자리에 한번 대입해봤을 때 참이 되는 게 왜? 참일 때 참이면 전체로 참인 거니까 이게 참일 때 결론에 대입해도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마이너스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k가 몇인지 답변이 나옵니다. 왜? 필요 조건이니까 대입해도 되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정해잖아.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말 돼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쨌든 필요 조건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방향에 맞는 방향으로서 해주시면 돼요. 항상 주인공이 맞는 거예요. 누구들의 주어를 보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보기문 기본도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옆에 보시면 99쪽에 정말 너무 99쪽에 TMI가 될 정도로 너무 정리를 잘 해놨는데 하나의 예시인 겁니다. 저걸 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왜 충분인지 왜 필요인지를 P에서 Q 방향으로 읽어봤을 때 쐈을 때 말 되냐? 맞았을 말들을 하나하나씩 해보면 저렇게 된다는 거고 주로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예시인 겁니다. 오케이? 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도형 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야? 문제 풀면서 다음에 여러분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분가 필요해. 뜻! 쏘는 거? 맞는 걸 결정하시오가 더 충분가 필요해. 탄생한 이유였다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의 대표 문제, 마필 개념의 1번으로 갈게요.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자, 필요인지 충분인지 예측하시오요. 자, 문제에서 정말 단순해요. 문제의 질문이 보면, P는 Q에게
상대방에게 뭐일까요? 무슨 조건인가요? 물음표 조건이 있겠죠. 충분히 물음표 조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보자. 자, 1번의 예시는 뭐냐면 P를 되게 하라. A가 B에 포함된다는 문장을 되게 하는 게 P야. 집합끼리네. 자, Q라는 문장은 A에서 B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된다. 여러분들 일단 1번의 예시에 대해서 PQ의 문제 자체가 질문이 비교했을 때 필요일까 충분일까를 보는 거고, 자, 바로 두 개의 선택지, 정방향과 후방향을 둘 다 해보셔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거니까. 얘들아, A가 B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결론 A 집합 B는 무조건 공집합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때 A가 B에 먼저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빼면 공집합 되겠죠? 네. 왜?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 벤다이어를 B가 A를 먹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정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론을 읽으면 A에서 B를 없애보세요. A에서 B를 없애면 다 사라지니까 공집합. 이거 참 되죠? 네. 거꾸로 이쪽은 A에서 B를 없앴더니 비어졌대. 그러면 이거는 A가 B에 먹힌다. 이것도 사실상 이거 되죠? 이건 둘 다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 말장난이에요. 집합의 세계에서는 둘 다 돼요. 이거면 없앴더니 비어진다는 건 자동적으로 포함을 한다라는 개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 거침이라서 이거는 둘 다 참여해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 예시일 거예요. 그냥 좀 사실 배경 지식을 쓰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제곱해서 0이 된다랑 는 문장과 쉼표 Q라는 저 건너편에는 X가 0이 돼주세요 또는 Y가 0이 돼주세요 라는 된다에 또는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또 둘 다 해봐야 돼요. 정방향, 역방향 조사하는 단계를 꼭 걸쳐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것도 있죠. 아니 제곱해서 더해서 제로가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0이 생겼으니까 또는 0 된다. 말 되죠? 이거는 참 됩니다. 또는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치면 통과한 걸로 보니까 근데 거꾸로는 안 될 수 있죠. 그리고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얘를 먼저 읽으면 얘는 자동적으로 따라오죠. 네. 제곱해서 더해서 0이라는 건 무조건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이 딱 0 나오니까 0일 수밖에 없고 참인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먼저 0 또는 0을 되게 하면은 결론은 될까? 아닐 수 있죠. 왜? x에다가 3을 대입하고 y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여기 3 넣고 0 넣으면 또는이니까 여기가 참이 됐잖아. 0은 0이 되잖아. 따라서 앞문장은 참이고 뒷문장은 대입했을 때 거짓말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방향만 참이네. 즉 P라는 주인공은 상대방에게 충분이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오케이? 썼을 때 말 되니까요. 그쵸?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더했을 때 유리수입니다 라는 문장과 각각이 유리수가 된다는 걸 순서대로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3번 같은 경우는 P랑 Q의 서열 관계가 어떻게 되면 더했더니 유리수 분수가 돼버렸대 라는 문장과 Q라는 문장 각각이 애초에 유리수야. 여러분들은 일단 둘 다 읽으면 좀 의심스러우면 사다리 상기보다 이쪽에 좀 읽기 쉬운 거 먼저 할까? 이거 먼저 읽을래? 각각이 유리수면 분수랑 분수니까 분수 더하기 분수는 통분해서 하면 되니까 여전히 분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확실히 참이에요. 이건 분수의 성질이다. 유리수의 성질. 이쪽은 아니에요. 이게 페이크입니다. 더해봤더니 땡땡이면 의심하셔야 돼요. 왜 애초에 각각이 여기서 안 하고 더했을 때 유리수일까요? 그러면 각각 유리수가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뭐가 있을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치 책이 좋은 예시겠죠. 엄청 예시가 많아요. 바로 x를 루트 2로 잡고 y를 마이너스 루트 2로 잡으면 더해버린 수가 0 되니까 0은 유리수라는 게 되곤 하거든요. 근데 각각은 진짜로 지적됐죠. 무리수 됐으니까 이쪽은 불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살표를 맞는 방향만 참이네? P는 맞았네? 맞았으니까 P가 조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결국 충분과 P로는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이쪽과 이쪽 둘 다 해봐야 돼. 그때 쏘고 있었을 때 참이야? 충분입니다. 주인공은 충분이야. 맞았을 때 참이야? 필요라고 분석하시면 되는 게 충분과 필요의 단어에 그냥 파생된 이유 그냥 그런 건 번역만 하면 줄 아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플 개념 익힌 이번도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네. 그래요. 시간도 많은데 풀어보세요. 분명히
103쪽까지만 풀어보세요. 103쪽 보시면 마필 기전 3번이나 마필 기전 4번 나오는데 마필 기전 3번도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이 충분히예요, 필요이에요 라고 돼 있으면 썼을 때 뭐 돼야 되는구나, 참이 돼야 되는구나, 맞았을 때 참이 돼야 되는구나, 참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다음은 그냥 명제 파트로 풀면 돼요. 사실상 킹구조도 필조건은 명제를 잘했으면 집합과 명제 잘했으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방향성만 결정하는 단어다. 방향을 결정한다야. 난 4번도 마찬가지로 충분조건 필조건을 화살표로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우를 해보면 좀 편하거든요. 뭐 대우 해보면 좋습니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03초까지만 한번 목요일까지 해보시고 목요일까지 해야 되는 건 일단은 오늘 그 집합과 면제 저번 주 숙제 있었죠. 저번 주 숙제 숙제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정답률이 높진 않습니다. 일단은 중간이니까 다음은 그리고 틀린 문제들은 겹쳐서 뭐 목요일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영상 보면 자습실에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검증이 된 건데 자습실에 많이 나온 학생들이 1등급을 많이 가져가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습실을 안 쓰고도 1등급을 먹을 거라는 거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좋은 건데 이번 방학이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이번 방학 때 대충 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 학기 때 눈물을 흘리냐 눈물 안 흘리냐고 되는데 여러분 자습실을 꼭 많이 나오세요. 조연이 잘 나오는 거 보고 은비는 좀 저조한 것 같아. 그치? 네, 맞아요. 너무 저조하고 나빼드 더 늘리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는 거의 제로야. 뒤에 남자들은 거의 그냥 독고다이 마냥 스스로 공부할 건데요, 쌤. 자습실 필요 없는데요? 오호, 틀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 안 고치면 언제 고쳐? 저거 다 틀린 문제를 고쳐야 되니까 여러분 항상 주간 테스트를 고치는 거랑 숙제 프린팅을 주는 거 또는 맞풀 문제들, 안 풀린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못 다루기 때문에 자습실의 힘을 빌려야 돼요. 자습실은 나도 많이 빌리고 싶어. 내가 몸이 여러 개가 아니라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들을 통해서 꼭 해결하시고 자습실을 지금 많이 안 나온 사람들은 슬슬 눈에 띄고 있으면 자율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반은 일주일에 10시간, 8시간 채우기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10시간 채우기, 15시간 채우기. 또는 여기 앞에 명단 보시면 여기 게시판에 자습실 몇 시간 썼는지 기록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반발이 셀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공부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좀 공부량이 저조해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수업 시간 다 유명한 얘기인데 수업만 들은 게 공부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었으면 수업에 대한 1과 자습량이 3, 1대 3의 비율을 지키셔야 돼요. 너무 많나요? 아니 많은 거 아니죠. 기본이야. 3시간 들었으면 9시간 공부해야지. 다음 수업 오기 전까지. 그 정도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불태웠다,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다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잡을게요. 1대 3이 저한테 제 기준에서는 수학 공부 한 겁니다. 물론 더 1대 5까지 늘리면 그건 참 못 짜는 건데 1대 3 정도는 지켜주셔야 여러분들이 수학의 실력이 자신 생기고 모르는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빠른빠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내일 선행 특강은 경우의 수란 주제로 선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빨리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개념들이 좀 쌓이고 있으니까 복습도 꾸준히 하면서 문제풀이랑 병행하면서 개념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것들을 남아서 계속 질문하셔도 되니까 질문을 활용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면담 좀 한 명 해야 되는데 하은이 오늘 면담 할 거예요. 남으시고 몇 분 안 끝나요? 금방 끝나요. 면담하고